안녕하세요. 아기거래입니다. 오늘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코인 시장. 과연 지금이 바닥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 일이 남아있는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안다면 지금 일요일인데 제가 방구석에서 유튜브를 만들고 있지 않겠죠. 하지만 최대한 희망회로나 무지성 예측이 아닌 데이터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현 경제 상황과 지금 자산 시장의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코로나 사태로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었고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각 국가에서 많은 돈을 프린팅을 했죠. 근데 힘든 분들이 그 돈으로 잘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시계나 가방 같은 럭셔리 아이템을 사기도 하고 저금을 하기도 하고 또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자산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금리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혹은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 때문에 어떤 서비스나 물건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저는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딜러십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차를 보는데 아직까지 딜러십에서 새로운 차에 5,000불 이상을 붙여가지고 팔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돈이 있는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물음표를 쳐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의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상태가 좀 안 좋았거나 운영을 개판으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했던 회사나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하죠. 테라 루나를 시작으로 이제 3에로스 캐피탈 같은 회사나 셀시우스가 파산을 했고 이번에 FTX가 파산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이젠 이 FTX라는 큰 거래소가 망하면서 여기 자금을 예치한 기관들이나 개인들 또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곳들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식이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아마 더 많은 회사들이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를 가져온 리만 사태죠. 리만 사태도 한번 보실게요.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은 당시 150년이 넘는 미국의 제4대 투자은행이었고 이제 리만이 수많은 회사, 은행, 그리고 보험회사랑 관련이 돼 있었는데 많은 곳에서 투자도 받고요. 근데 여기서 서프라임 몰기지라는 이 컨셉을 만들어 가지고 리스크가 큰 상품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또 회사도 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개인들이나 회사들이 이제 더 큰 손실을 피하거나
이미 난 손실을 메꾸려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죠. 이 리만이 파산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미국 SP500은 4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FTX가 리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FTX가 파산된 시점에서 45%가 하락을 한다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10,000불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셀시우스가 리만이라고 생각하면 셀시우스가 파산된 시점에서 45%가 하락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15,000불까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꼭 뭐 비트코인이 10,000불을 간다, 15,000불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큰 회사가 파산했을 때 다른 기관들이나 개인이 자산을 매도하면서 패닉 셀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특정 자산의 가치는 많이 하락을 한다. 그리고 똑같은 퍼센트를 적용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 시간으로 12월 13일에서 14일 FOMC 미팅이 있는데요.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 형님이 앞으로 통화 정책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지난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죠. 예측치는 8%였는데 실제로는 7.7%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미디어랑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젠 자산시장이 회복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물론 이 월스트리트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가격이 연말에 많이 올라야지 본인들이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개인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표고 자산시장이나 비트코인 가격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월스트리트과 미디어 그리고 연준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당장 비트코인이 회복되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아마도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는 피벗을 하는 기간은 아마 상당히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일단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자산 가격을 한번 보시면 2020년이 여기 있는데 2020년에 비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엄청 올라갔죠. 이게 돈을 풀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보시면 조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가려면 아직도 너무 많이 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면서 대차대조표를 줄여가야 한다는 게 페드의 지금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돈을 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SP500을 보시면 지금 금리 인상을 올리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코로나 전 가격이고 여기가 현재 가격인데 여기서부터 현재 가격까지 19%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아직 버블이 다 없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직까지 시장에 충분한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인데 2020년 초에 비하면 지금 가격이 41%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돈도 뿌려지고 금리도 낮은 기회를 틈타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하셨고,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41%라는 큰 상승이 있었는데 이 가격이 아직 내려올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때 집을 사신 분들이 이 집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바이어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을 살려는 바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크게 내려오지 않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미래에는 가격 조정을 받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추수감사절 하루 후에 많은 물건들을 이제 세일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 기사를 보시면 온라인 매출이 12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사상 최대 12조 원이라는 그런 세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아직까지 일반 저희 같은 대중들은 쓸 돈이 많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물론 저는 돈이 없지만 다른 사람은 있나 봅니다. 다음은 빅스 지수를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저희가 공포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지수입니다.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SP500이 많이 움직였을 때를 표시해 놓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장기 지지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오면은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빅스 지수 가격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아마도 이 지지선을 만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예측이 되고, 그 말은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꼭 내려간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도 올라가는 것보단 내려갈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연준의 정책이나 이벤트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얘기한 2%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당분간에 자산시장은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 200주 이동 평균선 밑에 가격이 있다면 하방 트렌드고, 200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다면 상방 트렌드인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 밑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가격이 16,000달러 정도 되는데 지지선인 12,000달러 위에는 사실 마땅한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16,000, 지금 가격인 16,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는 굉장히 비트코인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12,000달러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16,000달러, 15,000달러를 내려간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큰 그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조금은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결론은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고점에서 76% 정도 하락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알트코인도 지금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75%, 뭐 XRP, 에이다, 뭐 폴카닷, 시바이누 거의 지금 90%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가격도 사실 장기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암호화폐 포지션을 안 들고 있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물론 바닥으로 더 갈 수 있지만 아마도 30% 이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현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가격에서 더 내려갈수록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바닥이 어딜까? 바닥이 어딜 것이다라는 그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격이 16,000달러고 그 다음에 제가 가격을 10,000달러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0만원을 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16,000달러에 25%인 25만원을 넣고 비트코인이 14,000달러가 됐을 때 다시 25만원을 넣고 12,000달러가 다시 왔을 때 25만원을 넣고 10,000달러가 됐을 때 25만원을 넣는 그런 분할 매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원한다면 이 10%, 20%, 30%, 40%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매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 간단한 방법이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매일, 매주 혹은 매달 설정한 금액대로 그냥 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내려간다면 더 살 수 있고 뭐 더 올라간다면 조금을 사든지 아니면은 정해진 방법대로 정해진 금액대로 사면서 꾸준히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을 위해서 꾸준히 코인을 모아가는 그런 적립식 투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글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의 중요한 일 대부분은 희망이 없어 보였을 때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게 세상에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2017년 초반에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를 때 투자를 시작했고 2018년도 하락장이 와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조롱받을 때도 저는 투자를 했었고 2020년도 비트코인이 80% 이상 떨어졌을 때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시간에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투자한다면 미래의 상승장 때 저와 여러분이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잘 이 하락장을 준비해서 빠져나간다면 상승장 때는 정말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